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을 보니 바람이 제법 차네요. 이런 날이면 가슴 한 구석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지금처럼 모든 게 풍족하지 않았어도 마음만은 뜨거웠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배고팠지만 향기로웠던 그 시절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사시사철 먹을 게 넘쳐나고 클릭 한 번이면 집 앞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엔 보릿고개라는 놈이 왜 그렇게 높고 험했는지 모릅니다. 196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제 기억 속의 봄은 꽃향기보다 진한 흙냄새, 그리고 배에서 나던 꼬르륵 소리로 기억됩니다. 작년에 수확한 쌀은 진즉에 바닥이 났고 보리는 아직 누렇게 익지 않았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는 아침마다 가마솥에 물을 한가득 붓고 보리쌀 한 줌, 그리고 어디서 뜯어왔는지 모를 온갖 풀떼기를 넣고 죽을 쑤셨습니다. 말이 죽이지 사실 풀물이나 다름없었죠. 야들아, 얼른 나와서 한 그릇씩 먹고 학교 가라. 어머니의 목소리엔 항상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남매들은 그 멀건 죽 한 그릇을 마시다시피 하고는 왕복 심리 길을 걸어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더 가관이었죠.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선생님은 점심시간만 되면 자, 다들 운동장 나가서 뛰어놀아라 하셨습니다. 배고픈 애들이 도시락 싸온 친구들 쳐다보며 침 삼키는 게 안쓰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학교 뒤뜰에 있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습니다. 송기라고 부르던 그 껍질의 하얀 속살을 씹으면 달짝지근하면서도 떫은 맛이 났죠. 그걸 먹고 나면 나중에 변비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도 그때는 그게 참 별미였습니다. 한 번은 옆집 순이가 귀한 개떡 하나를 손에 쥐고 나타났습니다. 쑥을 잔뜩 넣어 찐 그 개떡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저는 침만 꼴깍 삼키며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순이가 반을 뚝 떼어 제 입에 쑥 넣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쌉싸름한 맛. 지금 유명한 맛집 호텔 음식을 가져다 준들 그 맛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참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지만 당신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든든한 방패였지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짐바지에 무거운 짐을 싣고 고갯마루를 넘을 때면 아버지의 하얀 런닝구는 항상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이었을까요? 제 검정 고무신이 다 닳아서 발가락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타이어편이 뭐니 해서 튼튼한 새 신을 신고 오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발을 땅속으로 자꾸 숨겼습니다. 그걸 보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머리를 한번 툭 치시더니 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돌아오셨는데 품속에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쑥 내미셨습니다. 야, 이거 신어라. 그 안에는 반짝이는 새 검정 고무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저는 그 신발을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논두길을 걸을 때는 신발을 벗어서 손에 들고 뛰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신발값을 마련하려고 아버지가 그 아끼던 담배까지 끊으셨다는 걸요. 당신은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도 자식 발가락 나오는 건 못 보셨던 그 마음. 이제야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그 무게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집안 형편의 보탬이 되고자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16이었죠. 어머니는 보자기에 싼 찐 고구마 몇 개를 쥐어주며 기차역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가서 밥 굶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서울은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구로공단의 한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시다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죠.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미싱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실밥을 뜯고 원단을 날랐습니다. 잠은 공장 구석에 마련된 좁은 벌집방에서 대여섯 명이 끼어 잤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칼바람이 들어오는 방이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에 눈물을 훔치며 버텼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하던 순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유독 손이 빨랐는데 손가락 마디마디에 반창고를 안 붙인 날이 없었죠. 야, 너는 안 힘드냐? 물으면 순자는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긴.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동생 운동화 사줄 수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기운이 펄펄 나.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그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든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절 우리 세대에게 효도의 상징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빨간 내복입니다. 어머니 것과 아버지 것 두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동생들 줄 눈깔 사탕과 과자 몇 봉지를 샀죠. 고향으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여기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벌써 마중을 나와 계시더군요. 제가 내민 빨간 내복을 보시더니 어머니는 이 귀한 걸 뭐하러 샀냐며 타박을 하시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오랜만에 고기 한 근 끊어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온 내복을 만져보시더니 갑자기 뒤돌아 앉아 쿨럭거리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아버지 눈가가 붉게 젖어 있더군요.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네. 장하다. 그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옆방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여보, 내복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입어요? 장롱에 넣어뒀다 나중에 환갑 때나 입을까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수만 번도 더했던 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긴 시간을 돌아왔네요. 보릿고개를 넘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구로공단의 먼지를 마시며 달려온 우리들. 이제 우리는 거울 속에서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을 마주합니다. 가끔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 허무할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었던 다 다른 고무신 덕분에 우리 자식들이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셨던 멀건 죽 덕분에 우리 손주들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해온 가장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그땐 그랬지 하며 웃을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고향 친구나 혹은 못다 한 말이 남은 부모님이 계신가요? 쑥스러워서 표현 못했던 마음, 오늘 밤엔 가슴속으로라도 꼭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눈부셨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추억 어린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